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제 대선도 30일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4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요.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통 이럴 때 안녕하세요. 먼저 저도 여쭤봐야 되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요. 제가 네.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송 대표님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일, 나아지고 계신가요? 지금 네, 목소리는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오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계시는군요. 네, 네. 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뭐 상당히 심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 감기약을 드시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는 나이 만 60세 이상이면은 예. 팍스로비드라고 화이자 그 경구용 알약을 음,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만 59세다 보니까 예. 대상이 안 돼서 그냥 감기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쾌유를 먼저 바라고요. 코로나 네. 얘기부터 잠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네. 3만 명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송영길 네. 대표님도 이제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네. 영업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영업자 네. 입장에서는 3차 접종자에게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저희들의 고민인데 예. 3차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7분의 1 수준이고 다른 데 비해서 3차 부스터샷을 맞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감염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위중증도 훨씬 적기 때문에 예. 독감 앓는 것처럼 이렇게 견디면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감안해서 좀 완화를 시키자. 3차 부스터샷 맞은 분들에 한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사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차단 효과가 큰데 이걸 완화할 경우 좀 위험하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할 생각인가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입장을 존중해야죠. 일단 의료 당국에. 그러나 워낙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삶이 지금 벼랑 끝에 놓여 있어서 예. 추경과 함께 이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서 독감 수준으로 이걸 앓으면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서 위드 코로나의 어떤 가능성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위중제 이게 만약에 4만 5만 확산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은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 제가 이재명 후보나 저나 말씀드린 것은 3차 부스터샷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중증 비율이 적고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여기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일단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차 부스터샷을 맞은 지 꽤 된 사람들이 많아서 위중증이 네, 좀 늘어나고 있다. 사실 네,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비율이랄지 치명률 자체가 낮아도 확진자가 만약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면 또 네, 절대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좀 이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무산될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 11일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계속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돼서 예. 저희 측만뿐만 아니라 심상정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합의는 됐는데 또 기자협회와 뭐 종편 3사 간의 논란도 있고 예. 주관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첫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사자 대결. 네. 여기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V 토론하는 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압도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예.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고 윤석열 후보는 역시 벼락 공부한 티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정 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뭐 여러 가지
기본 알리 100 문제 가지고 이제 뭐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고 상당히 저는 당혹스러웠는데 예. 왜 이 문제가 전문 용어 장학 퀴즈식이다 홍준표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윤석열 후보가 원전을 강조했잖아요. 음. 그럼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핵심이 알리 100인데 원전을 보통 이제 텍소노미에 이 녹색 에너지로 포함시키자는 사람들은 알리 100보다는 예. CF 100을 주장합니다. 음. 카본 프리, 탄소 중립물을 100%로 쓰는 에너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원전을 공부를 했어야 되고 EU 텍소노미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리 100, CF 100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원전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원전 고준위 폐기물 그 저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마치 사드 배치 하자 그래놓고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알리백이 그러니까 알리백 또는 리백이 원전과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재생에너지라는 큰 틀에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바로 원전 얘기를 했지만 이 재생에너지가 곧바로 알리백이라는 게 곧바로 원전과 연관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서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다른 후보에서도 비슷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많이 좀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과 박영수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수 그 특검에 지금 딸이 또 11억을 받았다는 게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계속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3부 토건 부실 수사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의혹의 전체적인 거에 7, 80% 이상은 다 국민의힘 관계자, 박영수,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억 5천만 원을만 해가지고 수천억의 돈을 받았다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공격하는데 이 김만배 등이 4억 5천만 원 7%를 가지고 7천억이나 되는 하나금융 컨소시엄을 지원을 받았고 1,800억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았고 예. 키넨파트너스 SK 그 회장 측에서부터 400억을 받은 거잖아요. 예. 이 돈을 받은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힘에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설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는 것은 5,500억을 환수하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뭐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해서 저는 이 심상정 후보께서 아쉬운 예. 점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동시에 김만배가 말한 윤석열 죽일 카드가 무엇인지 윤석열 후보한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아쉬웠다고 봅니다. 일단 뭐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이 됐고요. 네. 박영수 특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과 별개로 네. 만약 김만배 씨가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의원 또 일부 보수 측 인사들에게 뭐 50억 네. 클럽이 있고 그런데 네. 또 만약에 네. 당시 성남시나 일단 유동규 네. 전 본부장은 구속이 됐기 네. 때문에요. 네. 이분을 별개로 한다면 이 부분은 또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지금 유동규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는 문제고 유동규 문제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계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감독상의 도의적인 그런 책임은 당연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과를 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사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시고요. 정치적 중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언론이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실제보다 또 막 가공돼서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부추긴 면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다 저희 양 후보들의 모두가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 시대 정신과 국민의 그 뜻은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위기 상황에 정말 이런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후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봤던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힘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야든 여당 후보든 다 배우조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나중에 또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감사합니다. 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